네, IT와 자동차주의 먹구름이 끼면서 오늘 양시장이 하락폭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역시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상황도 저희 안투위투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발빠른 시장 전망 안투위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장 마감 10분 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발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샵 4248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하루 종일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하락폭이 큽니다. 더더욱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투위투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정재훈, 예병군, 김종훈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이 이틀 연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장 마감 상황 뒤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빠르게 먼저 종목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완리입니다. 매수가는 2,984원, 비중 75%, 보유기간은 6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완리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의견 주신 예병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모토가 뭐냐면 중화부흥이죠. 그 중화부흥 정책에 따라서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비중이 75%이신데요. 반등 시에는 반드시 비중을 50%대로 좀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너무 많이 담으시면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50%대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5,110원, 손절가는 2,97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볼게요. 보유 의견 주셨죠, 정재훈 전문가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김종훈 전문가님?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 건축자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러스 건축자재는 같이 간다고 해서 저는 완리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IM입니다. 매수가는 7,5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2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해 볼까요? 네, 각기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보유, 매수 의견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얘기 들어볼까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 예,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만 카메라 필터에 대한 사업 부분과 IM 헬스케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다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즉 뭐냐면 지지선이 잘 확보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그래도 좀 잡아드릴게요. 6,570원 정도 잡아드리고 목표가까지 도달해도 손실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목표가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950원입니다. 네, 자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문가님. 네, IM입니다. 갤럭시 포스의 종목인데 일단은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경기 이평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가 맞을 것 같고요. 반등 시 목표 가격은 6,500원이고 손절 가격은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잘 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반대 의견 주셨어요, 정재훈 전문가님. 예, 일단 IT 부품 섹터, 하드웨어 섹터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까지 상담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TI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5,230원, 비중 60%, 보유기간은 3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해 볼까요?
네, 모든 전문가께서 또 노란색 팻말 보유 의견을 주셨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문가님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LED 조명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들이 많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지만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루미넌스 이런 종목들이 LED 조명 쪽으로 수혜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후발 종목이 금호정도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 아직까지는 약간 후발주다 보니 좀 늦게 하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 저항대 6,000원이고 손절 가격은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LED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병근 전문가님? 예, 지금 우리 TI 같은 경우에는 철도 사업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계속 확대가 된다면 이 종목 조금 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역시 비중이 60%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는 반드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 그 목표가를 한 6,130원 잡아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반드시 비중을 50%대 미만으로 축소하시는 전략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97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좋게 보지만 비중 쪽에 있어서의 무게를 좀 더 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재원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어요. 예, 우리 TI LED 업황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뭐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많이 좀 상승해주고 있는 만큼에 우리 TI 같은 경우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2차로 좀 나눠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5,7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2차는 6,500원 설정해드립니다. 손절가는 5,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TI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대창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200원, 비중 20%, 보유 기간은 한 달입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김정훈 전문가님. 네, 일단 종목 대창이죠. 네, 전기동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매도 가격은 1,400원, 손절 가격은 1,25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의 또 긍정적인 평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병근 전문가님, 주가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구리 등의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여기서 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목표가를 1,49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전문가의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권역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마찬가지로 1차와 2차로 좀 나눠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500원, 2차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오늘 시장 상이 좋지 않은데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27,500원, 비중 40%, 보유 기간은 한 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도,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방송을 조금 시청을 좀 자주 해주시면서 제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1월장에서 반도체 업황하고 자동차 업황 반드시 피해 나가야 될 소나기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SK 하이닉스를 쥐고 계신다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쓰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반사이익을 누리던 반도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간은 물론 바닥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반등 시에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사이익 계속 감소될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700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셔도 되고 손절가를 되게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23,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훈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SK 하이닉스. 네, 저도 일단은 뭐 N저 때문에 IT하고 자동차를 강력하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애플 쪽에 악재가 있지만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냐 그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더 파는 것보단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올라갈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좀 불투명하고 반등할 때 1차 목표가 27,500원, 2차 목표가 3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재훈 전문가님께서도 보유견 주셨거든요. 예, 일단 오늘 저가가 24,050원을 좀 형성을 했는데요.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좀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대응이 좀 낮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반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 또 여기에 대한 전망들 또한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전문가분의 의견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발빠르게 또 종목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또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구간에선 0.83% 하락하면서 1964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오늘 하락하면서 50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느 정도 불투명한 것일까요? 또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더욱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4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63억 원 가까이 빨간불, 개인들이 1,994억 원 가까이 사들이지만 시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70억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오늘은 개인들도 6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은 1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조정폭이 큽니다. 양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마감 카운트다운 후에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시장 얘기 짚어드립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빨간불을 켰지만 자, 오늘 우리 주가에는 IT와 자동차주들의 먹구름이 끼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 상황 일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80% 조정받으면서 196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0.90% 하락폭을 늘리면서 오늘 50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뉴스가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수급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47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이 1,980억 원 가까이, 기관 쪽에서 오늘 638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일단은 투신을 제외한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또 많이 증가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103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억 원, 7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업종별로 오늘 대부분 업종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락폭도 컸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운수장비 업종 3% 넘게 조정받았고 의약품도 2%, 운수창고, 전기전자, 제조업 등들이 오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 밖에 업종들도 대부분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늘 철강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켰고요. 그 밖에 통신 업종들도 오늘 연일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들이 오늘 1% 넘게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늘 역시 조정세를 이어갔는데요. 1.36% 하락하면서 주가는 145만 3천 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현대차가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오늘 4% 넘게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철강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에 나서면서 포스코 업종 오늘 1% 넘게 상승 마감했고 현대모비스도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한국전력도 1% 넘게 강세 시현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디커플링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수급 부분이 가장 꼬여 있는 것이 더욱더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과 뱅가드 부분 참 지겹도록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부터 저희가 오늘 더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근 전문가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또 외국인들이 2,4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어요. 네. 자, 이 부분도 뱅가드라든지 뱅가드 외에도 여러 가지 외국계 자금은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1월장의 가장 큰 발목입니다. 제가 12월 달 부분에서 계속 그 환율 부분, 즉 환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떤 투심이 부재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물량, 즉 코스피에서 지금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투심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그런 위험 그리고 그런 어떤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심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속적인 어떤 매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기관에서 지금 물량을 바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의 어떤 오늘 매매 동향도 잘 살펴보시면 조금 웃깁니다. 어떻게 기관들은 위로 올려가면서 원래 사는 습성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밑으로 받치면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는 식의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어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방어적 차원에서 한 241억 정도의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해지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방어적 차원의 어떤 물량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환율 부분 때문에 반도체나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황 오늘 심하게 매도 물량이 네. 쏟아지면서 어떤 주가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어떤 낙폭을 키웠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외국인들은 연속 매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장 즉 우리가 다른 외국 국가들하고는 지금 디커플링 현상으로 가고 있죠. 네.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디커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 환율 부분이나 대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 조치, 너무 급한 대응 조치보다는 완만하면서 더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 짚어드렸고요. 자, 코스닥 시장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또 매수 주체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재현 전문가님? 예, 일단 금요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66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신 쪽에서 7거래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연기금 쪽에서는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나오고 있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3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다음이나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 위주, IT 섹터와 경기 방어 섹터의 주요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해주는 종목군들이죠. LED 업종이나 자동차 부품 섹터들 이런 쪽에서의 기술적인 단기 반등권역으로 진입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전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주와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전문가님,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네, 환율 참 중요한데 일단은 유로 달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양적완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피해주하고 수혜주 분명히 갈립니다. 일단 유로 달러인데 지난번에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중반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유로 달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 통화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유로 달러가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은 오늘 IT 차 빠졌죠. IT 차는 앞으로 계속 팔아야 됩니다. 반등할 때마다. 주도주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는데 계속 왜 거꾸로 하십니까? 이러다가 주식 깡통차입니다. 그다음에 N달러 봐야겠죠? 자, N달러 보시면 일단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125엔을 찍었는데 왜 이게 중요한 왜냐면은 125엔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IT나 자동차는 정말로 아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가 맞고 그다음에 N달러가 지금 바닥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수혜주냐? N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포스코, 현대제철, 롯데쇼핑, 그다음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엔화 대출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돼요. 아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봐드릴게요. 지금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찍고 있죠. 2008년도에 서프라임 이후로 주가가 이제 그 파운드 주가가 파운드 환율 빠졌다가 지금 박스권인데 지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운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통화 자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주식이나 환율 쪽으로 돈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살 때 너무 개별주 사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상한가 폐지 검토되니까 이제 개별 종목들은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주 달러 봐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만 올라간 게 아니라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데 호주 달러가 올라가면 장이 올라갑니다. 이머징 마켓 통하기 때문에 이 호주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신흥국 호주 증시나 뉴질랜드 증시가 지금 신고가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자, 마찬가지입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이 가는데 상당히 그만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제 이런 통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 아니지만 환율을 보고 주식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반대로 환율 떨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스위스인데요. 달러 스위스가 떨어지는 거는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위스 달러가 언제부터 빠졌냐? 2006년부터 빠졌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장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버스 통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솔직히 장 빠지면은 종목을 인버스 사야 되는데 인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빨리 폐지하고 주식 과세를 빨리 때린 다음에 인버스를 만들어야 돼요. 삼성전자 인버스, 현대차 인버스 이걸 만들어가 시장을 해지를 만들어야지 계속 개별 이런 종목 가지고만 계속 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도 개인들은 지금 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계속 그런 그 테마 쪽으로 자금이 50조가 들어갔는데 펀드가 100조입니다. 근데 테마가 50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만큼 빨리 조속하게 상한가 폐지를 빨리 하고 독일처럼 50%까지 세금을 때려야지 시장이 아주 건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는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세 상승장입니다. 자, 마무리 결론은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또 결론 지어주셨어요. 자, 일단은 애플 리스크가 오늘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IT주들이 줄줄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과도한 우려감일까요?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 쪽의 매출이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과 관련된 우리 종목들 괜찮을까요? 예, 뭐 애플의 지금 실적이 우려되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애플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했던 부분은 바로 애플의 스마트 기기 쪽이죠. 그 스마트 기기가 지금 씨 없는 사과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빠진 애플이 바로 씨 없는 사과가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의 혁신이라든가 그다음 디자인의 간결화, 그러면서도 성능의 고성능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신고가를 새로운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금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랫꼬리를 달고 강하게 지금 보합 부분까지 즉 시초가 근처까지는 왔다는 것은 역시 실적 부분이겠죠. 실적 부분이 아직 미반영되었다고 본다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LG 디스플레이 새로운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한번 즉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애플 쪽의 그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오늘장에서 중국의 HSBC 제조업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역시나 회복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철강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 철강주들 앞으로 모멘텀 괜찮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시각을 본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일단은 회복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논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 시기니까 거의 이제 3분기 이후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1분기 이후 때나 일단 관심을 가지고 좀 본다면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점검까지 저희 꼼꼼히 해봤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잘 마무리해 봐야 될 듯한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쭉 살펴보셨는데요. 먼저 김종훈 전문가님, 연기금 매수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일단은 최근에 지수가 약간 박스권 조정인데요. 최근에 투신권에서는 펀드 환매가 나오니까 2000펀드에서 팔고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2020년, 2030년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장에서 외국인이나 투신권에서는 이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보험주를 많이 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험주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주 실적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도 연기금 사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걸 사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조정할 때 수익이 지수가 조정할 때 단기 5%라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좀 빠른 종목 사가지고 급등률 바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상한가가 조속하게 폐지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량주 한 30개만 가지고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좁혀서 보험주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가님, 중소형주에 관심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겠죠. 예, 일단 대부분 다 중소형주 이러면은 다 대부분 코스닥들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중소형 섹터가 코스닥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뱅가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애플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기아차도 좀 말이 많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틈새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어닝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요. 성장을 더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무선 충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갤럭시 4에 대한 그 탑재되는 그런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단서를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병군 전문가님, 과도한 공방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제가 그 전일 그 한 줄 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스킹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나머지 악재들을 덮을 수 있는 마스킹 현상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감기 걸린 마스크 딱 쓰면 입 딱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킹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을 상방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과도한 공방전, 즉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과도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종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피해 나가시고 그런 종목 피해 나가시고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셨다면 1월장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없이 피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이 수급들로 인해서 온갖 그 리스크를 지금 다 맡고 계신 형국인데요. 가능하면 지금도 당분간은 즉 이 환율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 내일 돼갖고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두시고 그다음에 종목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전문가님께서 뭐 상한가 폐지하자고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전문가 생활을 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상한가 아직 뭐 폐지된 거 아니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한가는 저는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중소형주 대응해보자, 또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외국인들 쪽의 매도 물량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또한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살 칭칭에게 아름다운 교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학교를 지원하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교실. 아시아나가 취향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스키장 리프2에서 크레온으로 주식을 팔았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 크레온이다. 아리가또. Merci. 고맙습니다. Thank you, RNL Bio. 해외가 먼저 인정한 RNL 줄기세포.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 9살 칭칭에게 아름다운 교실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학교를 지원하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교실. 아시아나가 취향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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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신규 종목 함께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오늘 장과 관련해서 또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바텍 모베이스 종목인데요. 먼저 이병훈 전문가의 모베이스 기업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일 들고 나온 종목은 이제 모베이스입니다. 이 모베이스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의 어떤 그 케이스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백산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것은 스마트폰의 가죽 케이스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지금 있는 모든 그 케이스들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성장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성장성입니다. 폭발 성장입니다. 폭발 성장.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IFRS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지금 베트남과 중국과 태국의 실적까지 이제 1사분기 즉 1사분기 2013년도 1사분기에 같이 연결이 된다면 그 역시 또 폭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은 폭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케이스 없는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투명 스마트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죠? 케이스 없는 스마트폰은 없다. 그럼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노트2에 또 노트2라든가 새로운 신제품 스마트폰의 케이스들에도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 종목 반드시 조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해서 조금 들고 가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은 아직까지 장밋빛 전망이 유효한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모델 두 분께서는 이 기업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질문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 기업이 최근 갤럭시4 출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3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오늘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사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떨어졌으니까 사야죠. 조정 기간인데 괜히 돈 넣었다가 그냥 묶이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주가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 자,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정에서 즉 내일 지금 또 조금의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서 매수가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너무 올랐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상익 씨, 네. FTEN이 그때도 너무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지만 네네네. 결국은 상익 씨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이 회사의 폭발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 즉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셔야 됩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확산에 대한 수혜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유독 이 기업을 고르셨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은지 씨 예리하세요. 근데 자, 왜 유독 이 기업을 들고 왔느냐? 이 기업이 예각기법에서 가장 예각스러운 기법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조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저가형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 저가형 스마트폰이 계속 공급될 거고, 그다음에 저가형 스마트폰이 공급된다면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 이런 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저가형 스마트폰의 개발도 이 회사의 호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케이스 기업이 여기 모베이스 빼고 다른 데도 있지 않나요? 여기 많이 있죠. 그렇지만 네. 모베이스가 지금 삼성의 공급량, 즉 삼성에서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기대감이 강하게 있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즉 공급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해야겠는데 모베이스가 오늘 어저께 신고가였었습니다. 그죠? 예. 목표가 얼마 보시나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출연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늘 이제 3일 뒤에 이제 출연하게 되죠. 3일 뒤까지 오르지 않을 종목은 안 들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들고 나온 종목들이 항상 3일 뒤에는 상승했던 모습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베이스도 내일 만약 매수가를 준다면 3일 뒤에는 반드시 상승해 있는, 즉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7,000원 부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신고가 보는데 이격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지금 그 스마트폰 관련 섹터들 하드웨어 장비 쪽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도 고점 형성해주고 좀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종목이 주가 오늘처럼 내일 즉 이길 조정을 조금만 더 준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차트 보면 지금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한번 이제 횡보 구간이 나왔죠. 그죠? 횡보 구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파동의 가시작 부근에서 첫 번째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이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가를요. 요거보다 오늘 금일 종가가 15,350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낮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도 조정이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14,600원 한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선 14,600원 정도에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6,900원,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13,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S4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맞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오늘은 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일장에 두 분이 선택을 해서 편입이 된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많이 수익을 낼 것이다. 아직까지 탄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솔깃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바로 또 다음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의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뭐 상장된 기업 중에 이름이 비슷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재훈 전문가님. 예, 바텍이라는 기업이 뭐 KH 바텍, 뭐 그냥 바텍,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의료 장비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바텍이라는 기업은 치과용 엑스레이 등의 영상 진단 장비를 전문적으로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텍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8위를 7위를 좀 기록을 7위입니다. 7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7위인데요. 점차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은 확대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좀 다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내수와 수출 쪽을 좀 보게 된다면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급격하게 늘어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신제품이 좀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2D와 3D 영상 진단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신흥시장 쪽으로 좀 진출한다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텍은 고가 의료 장비 쪽을 위주로 좀 했었는데요. 신흥시장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중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신흥시장 쪽으로 진출을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텍이라는 기업도 일단 올해 2013년도에는 유심히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의료기기 관련해서 또 숨어있던 그런 기업들이 요즘 많이 발굴이 되는 것 같고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또 잠시 후에 또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투위투 대표 두 분의 질문 받아볼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데 왜 바텍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예, 바텍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몇 거리일 전에만 제가 출연했었어도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기 때문에 업종은 일단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바텍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충분히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니까 작년 차트를 보니까 9월 달쯤에 이 종목 회사가 엄청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때 급상승을 한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 7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올 그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쪽엔. 그리고 일단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춰줄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경에 하반기 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조만간 그 급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몇 거래일 전에 아마 상희 씨한테 제안을 해드린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RF텍이라고. 약간 빠졌다고 해서 그냥 정리를 하셨는데 오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이게 약간 빠졌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수익을 놓치거든요. 그 RF텍의 차트와 바텍의 차트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희 씨 그래도 참고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3일 뒤에 우리가 출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뒤에까지 안 오를 종목을 들고 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제외를 시켜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께 바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이 바텍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이제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노인분들께 보험을 적용, 즉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라는 그 세 종목들이 전년도에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어떤 이런 정책적 기대감을 갖고 오신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 정책적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면 왜 굳이 1등주도 2등주도 아닌 3등주를 들고 오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시장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텍 같은 경우는요, 진단 장비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90%이기 때문에요.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거의 과포화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부분들은 해외 쪽에 대한 진출 부분들이에요. 일단 그 해외 시장 쪽에 대해서 중저가 브랜드를 많이 이렇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 자리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차트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투신 쪽과 연기금 쪽, 사모펀드 쪽에서 급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들어와줬고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속칭 쌍끌이 매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차례 큰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작은 박스권역을 현재 갭으로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가격적인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1,7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매수 단가는 11,400원 정도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1차적으로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이런 박스권 구간인데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고요. 쌍끌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김종훈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일단은 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N저 수혜주입니다. 앞으로 N저가 125엔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 동사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모멘텀은 N저 수혜주이고, 두 번째는 미국 오마바 셰일가스,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인프라 투자하고 있는 셰일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이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다 꽉 차 있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다 버블 터지지 않았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버블 산업이고 기존에 가진 석탄, 가스, 천연가스는 기존 자원인데 이 자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산업을 키우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셰일가스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셰일가스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는 아마 이제 미국의 정책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동사가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셰일가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도입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셰일가스를 싸게 도입을 한다면 그만큼 미수금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가 가치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인데요. 지금 동사 가지고 있는 개발 가치가 이제 8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천연가스 광고 가치가 8조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최소 한 80% 이상 올라갈 수 있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악재가 나와가 주가가 빠졌지만 그거는 이제 그 미수금 갖고 있는 지금 미수금을 가지고 ABS 발행이 실패가 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 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유상증자 하더라도 유상증자 받아도 됩니다. 이거 종목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이 셰일가스 대장주 한국가스공사가 이 정도 가지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점. 단기적으로 120선 오늘 깨지면서 오늘 연기금 매수 좋았습니다. 왜 샀겠습니까? 단기적으로도 한 8만 원까지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저같이 좀 중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긴 모멘텀. 결국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원자력이 아니라 셰일가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셰일가스가 최소 그게 잘만 시장에서 동참이 된다면 아주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셰일가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투이투 대표 두 분께서 셰일가스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거 셰일가스 어디서 채취하는 거예요? 셰일가스는 이제 암석에 있는 그런 이제 천연가스를 일단은 채취를 하는 건데 기존에는 땅속이나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진흙 밑에 있는 그런 걸 그런 거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채취를 안 했는데 지금은 비용이 싸지면서 미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채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싸게 예를 들어 천연가스를 1불에 가져가면 이거는 0.7불에 가져오다 보니까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한국가스공사가 장기적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순이익이 3,500억 되는데요.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 순이익이 일단 3배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알아서 15만 원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로 단기로 봐도 괜찮고 내가 3년 정도 보고 장기로 가져가도 지금 가격보다는 최소 100% 이상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이 한국가스공사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막 화내시고 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뭐 유중 7,500억 원? 그런 거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어떤 거요? 유중 7,500? 유상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400%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바닥을 찍어줬고 그 가능성은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일단은 지금 부채비율이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부채를 좀 감소시켜야 되고 만약에 그거는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런 루머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오다 보니까 개파랗게 해가지고 골을 다는데 그게 오늘 골이 단 날 연기금이 오늘 매서 들어갔고 일단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갈 때는 그런 건 별 신경 쓸 게 없고 내가 장기로 이 종목을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를 더 싸게 산다면 오히려 이익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종목 사가지고 3년 만약에 은행에다 적금을 들었을 때 이자가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정도 사면 3년 뒤에 최소 15만 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1년에 배당도 받으면서 그만큼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독일 닥스잖아요. 독일 닥스는 종목이 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목이 2,000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00포인트 가는데 수익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우량주 30개를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별주 1,500개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 이런 종목 사다 보니까 지금 2,000포인트 가도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3,000 가도 똑같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30 바꿔놓고 나머지는 다 빨리 그렇게 바꿔줘야 정말 개인들이 주식 돈 버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주식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그러니까 저 한 종목에다 그냥 올인 몰빵. 이거는 바로 그냥 옥상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자리고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10% 정도 봐도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다 이 종목을 매도했고 개인은 사들였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기관은 매도하고 개인은 사고. 일단 알려줄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100으로 봤을 때 개인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비중이 50%예요, 주식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0%, 기관이 20%.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종목은 거의 다 떨어져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삼성전자든 삼성전자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공사가 그 자리 정도에서 개인들이 사가지고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사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그 자리가 언제냐.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6개월 바닥.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120일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밑으로 사야 돼요, 주식을 무조건요. 그 밑으로 사야 주식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을 추계해가지고는 확률이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을 떨어질 때 조금씩 분할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오늘은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샀던 사람들이 오늘 손절하고 오늘은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싸게 샀다는 점. 그게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그 악재는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차트의 흐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셔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라는 게 120일 이평인데 120일은 6개월 바닥인데 오늘 자리가 바로 꼬리를 달아주면서 저는 오늘도 67,000원 정도에서 저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7,000원 저가 매수인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자리가 단기 바닥권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그 투신하고 연기금 사는 것도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종목 사가지고 물렸다 그러면 8만 원 정도 가가지고 한 번 정도 익신을 해주고 다시 눌림목을 보고 사는 게 좋을 걸로 보여주고요. 나는 어차피 중장기다. 나는 이 기업이 지금 광고 가치가 8조 원이니까 이 기업이 13만 원, 4만 원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쭉 홀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매수 가격은 현재 오늘 68,000원인데 67,000원 정도에서 오늘 꼬리를 좀 달았으니까 6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시간 자체가 좀 빠르다 보니까 8만 원 좀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1, 2주 사이에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꼭 지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정훈 전문가님께서는 122평선 밑에서 그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왜 이 부분을 안 짚어주시는지. 정재훈 전문가님은 늘 종목을 살 때 122평 위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굳이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은 많지 않습니까? 종목은 많고 자금이 유한할 뿐인데 굳이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한 구간, 즉 122평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종목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조금 한 두 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정재훈 전문가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왜 늘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122평 그 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일단은 121선은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단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봉 보고 중기 투자를 하지는 않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종목 같네요. 어때? 됐나요? 답변? 예. 그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주도 업종은 업종을 봐야 되는데 전기가스업입니다.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인데요. 보세요. 신고가 아직 안 넘어갔죠? 지금 자동차 신고가 넘어가서 지금 앞으로 한 2, 3년간 조정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업종 지금 주도주 가고 있죠. 그다음에 제약주 날라가고 있죠. 제약주가 신고까지 안 갔습니다. 업종을 봤을 때는. 지금 전기가스가 신고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주가가 떴었는데 가스공사도 불가피하게 3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요. 다만 내가 좀 중기로 보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냥 쭉 그냥 가져가시면 아마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식은 업종을 보고 주도 섹터를 잡아야 되면 셰일가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갈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두 분의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투이투 대표 두 분께서 선택하셨나요? 네. 저 드디어 예전무님 전문가님 종목 선택했네요. 네, 폭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요즘에 상태 안 좋거든요. 이거 쭉 갈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아우, 선택 잘하셨습니다. 뭐 3년 뒤에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 프로가 계속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3년 뒤까지 우리가 장수 프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4년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모베이스 선택 잘하신 겁니다. 네. 아, 저는 요즘 참 종목 고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맨날 고민하다가 거의 종목 고르기 1초 전에 딱 골랐는데 오늘은 바텍으로 했습니다. 아, 그냥 제가 RF텍 때문에 진짜 그걸 매도해가지고 엄청 슬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도 RF텍 값이 분명히 언젠가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에 정윤 전문가를 선택했습니다. 제 선택 괜찮으셔? 예, 선택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흐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투이투 대표 두 분께서 최종 선택하셨습니다. 네, 기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저희가 AS 잘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수익률 현황 확인해 보시죠.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씨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8종목 보유하고 계시네요. 한국콜만은 오늘 손절가 이탈하면서 포트 제외하셨습니다. 어제 선택한 진성TC는 오늘 9,650원에 편입하셨네요. 총 수익률은 CJCGB가 6%대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상희 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총 8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론글로벌은 오늘 4,000원에 포트 제외하셨습니다. 어제 선택하신 인터파크는 6,480원에 편입하셨네요. 그 밖의 종목들 강보합 수준입니다. 네, 자, AS 시간대 굉장히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긴장을 하시지만 또 많은 질문들이 또 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질문 많이 해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다 파란불이었는데 정재훈 전문가님의 그 종목 플랜티넷이요. 좀 네.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앞으로 또 좋은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플랜티넷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견조한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일단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 부분들은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김용훈 전문가님, 제가 요즘 맨날 뉴스를 보면 은 뉴스가 나오는지 맨날 보거든요. 은에 관련된. 근데 그 은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오르곤 있긴 한데 제 이 성격상은 너무 조금씩이라서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은 차트요. 예. 네, 은 실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잠시만요. 은입니다. 실버죠? 예, 실버. 네, 지난번 제가 이제 은 빨아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실버입니다. 실버. 실버가 잠시만요. 실버 어제 좀 올랐는데요. 실버가 실버 은 선물입니다. 네. 지금 어제 오르고 약간 지금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실버 지금 3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조정을 받고 난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고리 안이 떨어진다면 물론 주가가 고가는 아닌데 한 번 정도 짧게 이 시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격도 사실 주가가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122평선에서 못 올라간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보험주하고 고려아연.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 날라갔죠. 경기선 찍고 날라갔고, 그 다음에 통신주 날라가죠. SK텔레콤 한 20% 급등했죠. 한국전력 30% 급등했죠. 이 대형주가 2% 3% 움직이기 적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하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2% 3% 이게 한 달 정도 올라가면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20% 이상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은 3% 5% 올라가다가 하한가 찍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부도나니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개별 종목들이. 이런 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뭐 야간 그 은 시장에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보유도 가능하고요. 주식은 그렇게 위험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식은 100명이 투자해가지고 99명이 깡통 차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급한 성격은 주식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차분하게 좀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돈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돈 냄새가 약간 나고 있긴 한데 조금이라도 지금은 좀 더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화재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과거에는 5만 원, 지금 20만 원, 앞으로 올라갑니다. 50만 원까지 더 상향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보험사, 이 화재사한테 앞으로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연금 호재 때문에 삼성생명이 날라갔죠. 그 무거운 종목이 한 달에 20%면 적은 게 아닙니다. 날라갔고 이제는 삼성화재가 날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보험주를 또 산 겁니다. 연기금에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 일단 삼성화재 보여드릴게요. 삼성화재가 연금 때문에 종목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보세요. 121평선. 이걸 찍고 딱 날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안전하게 2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투자가지고 200만 원 벌 때는 위험하게 벌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는 투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가고 자기 부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사한테는 보험사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업계 1위 삼성 1위죠. 삼성화재죠. 삼성화재가 지금 경기선, 바로 이 회색이죠. 이 경기선 이상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 23만 원까지는 그냥 가지 말라 그래도 편안하게 수급만 들어오면 갈 수 있고, 오늘도 연기금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보험주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신주 날라갔고 한국전력 날라갔고 이제 못 갔던 게 뭐냐면 보험주 하나, 삼성화재하고 고려안인데 대형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수급만 들어오면 갈 수 있더라고 있고, 삼성화재 지금 오늘같이 현대차 폭락하잖아요. 엔저 때문에. 이게 폭락하는 장세에도 보험주가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보험료 상승도 있고, 그다음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바닥을 찍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앞으로 금리 동결이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험주는 그런 펀더멘탈 자체가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23만 원 이상도 한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아간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였죠? 그렇죠. 헐헐 날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날아간다는 줄 알고 순간에. 안전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AS까지 마쳤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로 빛나길 바라겠고요. 오늘 안투이투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주제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뭐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주식시장은 심리게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된다면 작년 2012년도와 2011년도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시장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 현재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아니라 이제 침체 구간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화랑장세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침체를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지표들을 보더라도 주택 지표가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생산과 소비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좀 갖고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렸을 때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짧은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투자라고 하는 거지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근데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오류거든요. 일단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 되는데 과연 이 싸게 샀을 때 왜 싸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싸게 사는가? 이 이유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좀 더 소요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찾는다면 바로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한 부분들은 올해 이제 새로운 그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연초에 그리고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들 또한 지금 현재 반복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정권 교체 시기와 지수의 흐름을 좀 보이는데요. 매 그 정권 교체가 했을 때마다 지수의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나 아니면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나 지금 현재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강세장이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수의 흐름들은 같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수는 주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확률이 높은가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되는데 경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정권 교체와 지수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대형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가 가고 그 이상이 가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 섹터들, 즉 대형주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섹터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섹터보다 중소형 섹터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형 섹터의 강세되는 흐름들이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도 중소형 시장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또 보시게 되면 제가 러셀 2000 지수를 차트를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러셀 2000 지수가 미국에 있는 중소형 2000개를 합쳐서 만든 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점차적으로 다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만 중소형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결론을 좀 종합해서 내려보게 된다면요. 주식은 심리 게임입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매도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매수를 진입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매수를 진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앞에서 봤던 대로
심체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러셀 2000 지수, 즉 세계적인 트렌드가 중소형주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 네.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병근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세요? 예, 뭐 동일한 의견인데요. 결국은 시장이 어떤 전문가님 말씀처럼 굉장히 상방 쪽에다 지금 이제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그 작은 악재들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그 정재훈 전문가님 말씀처럼 무게는 상방에 두고 그런 이제 종목들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그 두 업종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그 골든코스가 나온 업종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제약주하고 바로 전기가스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자, 골든코스가 나왔죠. 지금 작년 5월 달부터 골든코스가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 올라가죠. 주도주는 최소 몇 년 가는 줄 아십니까? 최소 1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갑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조선주가 예전에 최대 4년 반 동안 올라갔어요. 조선주만 내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제약주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한미약품 끝난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격도가 크니까 조정하세요. 끝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LG생명과학 일단 두 개가 제약주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46,000원대 추천드렸잖아요. 날라가잖아요. 이거 아직 이것은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가스. 자 보십시오. 전기요금 가스 올라가면서 미수금 감소되고 그리고 전반 올해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한국전력 올해 영업이익이 4조 5조 정도 물론 연초니까 높게 잡았지만 충분히 작년보다 좋게 나옵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최소 얼마까지 가느냐 최소 4만 원은 기본 갑니다. 그냥 베이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길게 본다면 4만 원 가져가야 되고 없는 분들은 한국전력 떨어지면 어디 사야 되겠습니까? 바로 60이라고 120 여기서 이제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가스공사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세요. 골든코스 나온 업종 우리나라 지금 그 IT, 데드코스, 차, 데드 다 데드입니다. 다 데드 뭐겠습니까? 다이죠? 다이. 보세요. 지금 68,000 이거 매수입니다. 지금 매수 스트롱바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영어를 짧게 많이 쓰시네요. 네, 스트롱바이. 네. 68,800원에 이 정도면 충분히 분할로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골든코스 간 종목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조금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지. 증권사한테 전 재산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 악화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도 발목이 잡히고 있고 움츠러드는 이런 심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 대형주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고요. 역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간적으로도 저희가 짧게 혹은 중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보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투위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이슈 토크 시간까지 가열차게 또 의견 많이 내주셨고요. 오늘 시장이 또 양시장이 크게 하락폭을 또 확대해 나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또 참 내일 시장에서 매매하시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져오시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내일도 어김없이 장 마감 15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